네,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자님으로 모셨어요. 바로 이 책 머니테이커의 저자님 정승요 저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39살 머니테이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승유라고 합니다. 현재 광고 대행업이랑 광고 교육, 커머스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책을 어제 딱 받아들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다 읽어 내려갔어요. 우선 되게 쉽게 잘 써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제가 실제로 이 현업에 있으면서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많아가지고 대표님께 오늘 제가 대신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을 표현하실 때 약간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 네. 그 첫인상이 어떤 홈파티에서 처음 맞아요.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대표님의 어떤 인상이 어땠냐면 되게 건실하게 바르게 네. 착하게 살아온 교회 청년 같은 실제 교회 오빠 맞잖아요. 교회 다닙니다. 사실 이 업에서 보면은 정말 혜성같이 네.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 폭풍 성장하신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정권에 자리 잡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체를 이렇게 단번에 빠르게 성공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평범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학교를 25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37살에 퇴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하다가 그랬을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늦었고 입사도 29살에 했는데 퇴사도 남들 이제 뭐 대리 과장 달 때 퇴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퇴사를 했는데 그런 저도 성공할 수 있었다면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하는 게 되겠구나라 생각해서 평범이라는 그래도 타이틀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정말 선생님 되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쵸.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정년에 대한 완벽한 보장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좋은 직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그만둘 때 주위의 저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37살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남자가 퇴사를 하려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뭐 첫 번째는 저희 아내의 허락, 맞아.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허락, 저희 부모님 허락, 이 세 가지 허락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래도 제가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대표님의 책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저희가 블로그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할 줄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사실 초등교사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선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그때 퇴사할 때 260 정도 받았거든요. 이걸 했을 때 이걸 제가 이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나이가 37이니까 그때 20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 20년 정도. 20년 했을 때 260만 원의 월급을 곱해보니까 제가 이 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 교사였어요. 또 계산을 빨리 네.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꿈꾸던 상화를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급여의 수준에서 좀 많이 이렇게 낮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직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받을 네. 직업이고 선생님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소명을 가지고 하는 직업인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제 아내도 지금 초등교사거든요. 진짜요? 네, 지금 부부교사예요. 왜냐면 초등 남교사는 부부교사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부부교사였는데 아내한테 작년도에 제가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아내가 딱 말한 게 자기는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진짜 돈이 아니다. 진짜 가치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초등교사를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멋있는 그 와이프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용감하게 또 이렇게 창업 시장에 뛰어드셨는데 처음에는 좀 가면을 쓰고 활동을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났을 때 어떤 이슈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가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가면을 안 쓰면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아, 너무 내성적이시고. 근데 왜냐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 교사는 이런 거를. 그쵸. 그러니까 카메라 지금은 눈을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네. 막 눈도 못 보겠고 오. 막 찍은 거 보니까 현타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부끄럽고. 이게 뭐지?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까 했을 때 처음 했던 건 뭐냐면 목을 잘랐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 없이. 얼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그때 구독자도 5,000명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얼굴을 드러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두 번째 시도가 가면이었어요. 아. 그렇게 가면을 쓰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가면을 벗게 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페르소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미도 있고 내성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그 강렬한 네. 인상을 조금 남기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읽고 정말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따라가면 대행사 창업은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창업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모으는 방법이든 정말 구체적으로 기버로서 정말 다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하시는 업에서의 교육업이 그런 쪽에 해당되나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무료 교육이 있어요. 무료 교육이 레벨업 코스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씀하셨던 걸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책은 사실은 이제 직선 코스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직선 코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선으로 가다 보면 세일즈가 필요한데 네. 기획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 권의 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료 교육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전문가시니까 그런 광고 대행이라는 게 사실 프리랜서 마케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부업이나 투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머니테이커라는 책을 접하면서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솔루션과 시작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채널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마케팅 하실지 궁금함이 좀 있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네, 오늘도 그렇죠. 보면은 이제 릴스를 봤는데요. 네. 대표님이 뭐 실행하지 않아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똑같이 막 기사회견에서 누구는 막 이렇게 씻고 있고 옆에서 누구는 막 계획하고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실행이 답이다. 그래서 실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실행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면 이제 자동 메시지가 바로 짠 하고 맞습니다.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순식간에 쓰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오게 해놓고 그걸 들어가 봤더니 거기 안에 또 바로 내 채널로 연결하는 소책자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랑 모든 연결고리를 자동화 시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만의 그런 기획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나온 플랜으로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로 많은 이런 퍼널이잖아요. 사실 퍼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이 퍼널 마케팅은 많이 그냥 보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사례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서 부족한 건 뭘까, 잘한 건 뭘까 보고 저한테 대입할 수 있는 걸 대입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이런 퍼널 마케팅을 하는 분들을 팔로우하고 확인하고 제 채널도 보셔도 돼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걸 다 제쳐두고 가장 보시는 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퍼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결국 본질이 없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맞아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그 본질을 마케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나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그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자신이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저는 프로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가 뭐냐 그냥 현장에서 정말 돈을 벌고 있고 내가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프로인 건데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했냐 다른 이유를 막 찾아내잖아요. 결국에. 근데 사실 그런 핑계 다 제치고
프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과를 내고 돈을 벌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따라하기에 급급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마케팅 대행이라는 업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빈틈을 대표님이 되게 잘 메워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따라오는 팬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니치한 마케팅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좁은 곳인데 여기 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네. 딱 저도 그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 1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도 사실 10년 넘게 계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격이 안정적인 성격이어서 회사할 때도 이 시장이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면 못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왜 들어갔다가 한탕을 하고 나가고 없어지냐 했을 때 결국 본질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이슈화를 시킬 수 있겠죠, 본인은. 근데 결국엔 본질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워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많이 느꼈고 저도 그래서 저희 제 제자님들한테 꼭 말하는 게 본질을 강화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꼭 그 본질이 블로그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쵸.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채널에서 본인의 본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작은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영상이 주는 가장 큰 그런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행.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책 보고도 그렇고 대표님의 피드를 보면서도 그렇고 아 정말 실행력이 좋으시고 주변에 칭찬이 되게 자자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정승효 대표님은 항상 사무실에 나와 계시고 네. 항상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또 사전 조사를 많이 아, 해서 진짜요? 오늘 못 나올 뻔했네.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아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기반을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인 자기의 실력과 네. 그 지금 말하는 어떤 성실함, 꾸준함과 성실함 네. 결국에는 누군가 나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잘 지켜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교사분들이 가지는 그런 특유함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꼼꼼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성향이라 그런지 이제 좀 꼼꼼하게 일을 오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네. 근데 그런 책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좋긴 한데 초보 사업자와 투잡을 하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4시간만 일한다는 생각이 물론 자동화를 시켜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초반부터 자동화를 시킨다는 건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몸빵으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마케팅 대행이라는 일을 저도 현업에서 겪으면서 이제 몸빵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맞는 말인 게 사실 내 손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키워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유효한 키워드인가를 분석하는 과정 안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지원자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분야에 잘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노출을 잘 시키는 사람인가 그동안의 글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나 살펴볼 요소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업은 그냥 자동화 시켜놓고 이제 뭐 지원자 있어 그러면 다다다 그냥 보냈잖아요. 횟수 맞췄잖아요. 숫자는 됐잖아요. 원하는 키워드 쓰긴 썼잖아요. 뭐 이런 식의 일의 처리 때문에 사실은 넥스트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 대행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네. 광고주를 한 명 계약하면은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맞아요. 계약을 한 번에 따내버리고 이제 그 돈만 받고 정작 퍼포먼스에 관심 없고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쓰냐면 다음 계약을 위해서 광고를 태우고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그런 대행사를 많이 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게 계속 때문에 결국은 오래 못 버텨요. 그쵸. 안정적이지 못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프리랜서 마케터가 조금 더 승산 있다고 보는 게 네. 이제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 부업으로 시작을 마케팅을 하면요
자기가 처음 돈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키워드 그리고 자기가 원맨이기 때문에 키워드 선택부터 시작해 다 해요. 본인이.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퀄리티가 좋은 게 나오거든요. 대형 소속사의 그런 광고 대행사보다 더 좋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 프리랜서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지만 저희 제자님들이 다 대부분 재밌는 게 제자님들이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많아요. 네, 선생님에 대한 롤모델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앞으로 전면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돈을 벌고 계시죠. 그런 분들도 보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느낀 게 그런 직장인 특유의 그런 꼼꼼함과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열심과 내가 돈 버니까 최선을 다한다.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막 광고 대행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드는 게 아까 말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고 그쵸. 그리고 저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상공인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사람들이 내는 그 한 달에 뭐 프리랜서 마케터든 뭐 광고 대행사든 돈을 내면 최소한 뭐 100만 원에서 많이 내면 한 3,400만 원의 돈을 지출한다고 볼 때 그들이 그 돈을 쓰는 거는 자신이 내는 어떤 모든 비용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피 같은 돈이죠. 피 같은 네. 돈. 진짜 피눈물 흘려서 쥐어짜서 내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말씀하신 100만 원도 크다고 느끼는 분도 많아요. 30만 원, 50만 원. 이것도 피 같은 돈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돈 가지고 근데 그분이 광고는 해야 돼요. 광고 안 하면 요즘에 아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돈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마케터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제 바람은 이 책을 보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실제로 이 그 책에서도 그런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도 많이도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꼼꼼하게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읽으시면서는 한편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쉽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창업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실 공존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둘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클라이언트 광고주에 정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내주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는 반면에 광고 대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하는 게 가장 뭐든지 도전이 필요하니까 가장 돈이 안 되는 방법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 부담스러우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다른 구글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적게 드는 게 책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드는 게 강의잖아요 보통. 그래서 스텝별로 해서 자신이 한번 테스트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책에 보면 제가 막 얘기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37살 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분이 이제 유아 전동차 하시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맨날 이제 그때 당연히 매출이 잘 났거든요. 제가 했던 키워드들이 잘 노출돼서 그럼 저를 붙잡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술자리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술도 못 하는데 근데 들어준 역할인 거예요. 그쵸.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생각이 들다가 이분이 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취하면은 들어보면 이분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맞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작은 매장에서 계속 전동차를 팔면서 이 외로움이 있구나 걸 듣고 공감하면 이게 결코 허투루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되죠. 매출이 돼요. 제가 그럼 이분이 잘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분이 또 손님들한테 이제 자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듣잖아요. 맞아요. 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시는구나 하면 그런 포인트를 녹여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한 분에게 집중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또 소개도 일어나고 소개도 엄청 해주셨어요. 그쵸.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고객들의 영업처가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명의 고객이라도 진심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잘 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계약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전단 뿌리고 다니고 막 건물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 성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이제 플러스 오프라인 세일즈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책에 팁을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제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인이 하루에 100군데씩 간다는 거예요. 와, 그 세일즈를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 타기, 그쵸. 골방이죠. 돌방.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물리적인 시간 100개 어떻게 가져 말하니까 그분이 했던 방법이 딱 그거였어요. 그냥 문을 팡 열고 블로그 마케팅 관심 있어요? 하면 보통 없다고 하잖아요. 닫아버려요. 블로그 마케팅 관심 있어요?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100군데 가면서 그러면 대표님의 전화번호나 이런 걸 몇 군데 남겼어요. 한 군데도 못 남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이 안 되죠. 저도 그러면은 되게 예의 없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돌적인 분이시긴 그쵸.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분 어떻게 했냐면 평일에는 아예 안 나가셨어요. 그런 업장을. 근데 언제 나가셨냐면 직장인이니까 주말에 가셨는데 주말에 갈 때는 정말로 그 하나의 예를 들어 음식점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하신 거예요. 분석하고. 네,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선릉역이니까 네. 선릉에 있는 맛집들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까? 아, 여기는 체험단하면 어떤 키워드 정도를 노출할 수 있을까? 여기 음식점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진짜 소수정예로 한 5번만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계약하더라고요. 따박따박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오프라인 세일즈가 가능하다. 하지만은 분석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책에서 말씀드렸고 네. 요즘에는 제자님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는 본인 브랜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세일즈를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 블로그를 잘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계약을 받는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약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진짜로 광고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부분의 취약한 점들을 네. 내가 미리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바로 납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영업을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이 사람 뭐 좀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보통 영업사원들이 가시거든요. 그런 세일즈는요. 영업사원분은 그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40%에서 60%까지 이득, 영업이익을 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광고 퍼포먼스가 완전 다른 게 영업사원분이 가시면 일단 광고비가 40% 날아간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진짜. 남은 비용으로 광고를 하려면 그 회사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비가 적다는 말은 결국엔 퍼포먼스 면에서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거.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100%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광고비를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로거한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저희 뭐 제자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더 큰 회사가 되겠죠. 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우리의 강력한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프리랜서 마케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프리랜서 마케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 그러면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글쓰기는 저도 많이 코칭을 해보고 해보지만 재능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백날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 받는다고 해도 내가 이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쵸. 사람의 하나예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는 일단 훈련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 논술학원 다니잖아요. 맞아요. 글쓰기는 너무 훈련 맞고 마케팅도 똑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광고대에서 출신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저 초등교사였어요. 그러면 초등교사면 일반인적인 직장인보다 더 그런 세일즈 능력이 떨어져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직장인분은 때로는 뭐 예를 PT도 좀 하고 다 그런 광고에 대한 그런 단어라도 주워 듣는데 전 주워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단어는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밖에 네.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2년 만에 했을 때는 그분들도 그러네요. 그럼 저는 뭘 했을까요? 저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스터디를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요. 일단 인풋을 해야 돼요. 뭔가 맞아. 넣지 않으면 상상만 하게 돼요.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가 아니라 인풋을 해야 되니까 그 인풋이 가장 쉬운 거는 책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인풋하세요. 최소한 유튜브 영상을 한 10개 정도 보시고요. 책 한두 권만 읽으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본인의 메타인지가 판단하게 돼요. 이게 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감. 맞아요. 저는 감이 되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누적된 그 메타인지가 네. 본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맞아요. 너가 안 돼. 너 맞아요. 이거 돼. 거기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저는
장난감이 아니지만 한 80%의 정도 분은 책을 보고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들이 높은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선은 저는 사실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내가 겁을 먹고 안 된다는 어떤 결정을 내고서 뭔가를 출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된다. 할 수 있고 막 무조건 난 한다 라는 어떤 결론과 선택을 하신 뒤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만큼의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올릴 만큼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정도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을 의지라면 사실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돈을 벌고 싶으니까. 모든 일에서.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무지성. 근데 그런 단순 노동이 지금은 돈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지났을 때는 사실 그 돈은 거의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맞아요. 크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돈을 버느니 차라리 그만큼의 시간을 써서 내가 정말 시스템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저는 그게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 겁먹지 마시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일부러 이걸 여기까지 끝까지 돌려오는 거니까. 왜냐면 관심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꾸역꾸역 지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실 거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뀔 거라 저는 확신해요. 저한테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근데 메일을 보면은 꼭 저희 수강생 제자님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마케팅을 알게 돼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자기 가게의 매출 엄청 올랐다. 고맙다. 내가 지금 직장인이다. 교사라서 전면에 말을 못하겠지만 광고 대행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고맙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QR코드로 해서 이 안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말로만 전달하는 이런 글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같은 것들도 주면서 또 대표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그 머니테이커님의 하나의 기술과 전략이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기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때 이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버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뭐 생각하는 부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기버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딱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 할 때도 좀 민망한데 제가 머니 테이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머니를 테이킹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돈을 버는 거고 내 주변 사람한테 기버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내가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게 기버가 주변에 모여야 성공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표님도 기버고 저도 기버면 서로 간에 좋은 걸 나누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테이크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다 가져가요. 그러면 기버들이 거기서 떠나버려요. 사업하는 분들이 왜 잘 되냐면 사업하는 분들 옆에 좋은 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러려면 저도 또한 여러분한테 기버가 돼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버로서의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같이 공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은 내가 성향이 기버가 아니더라도 기버가 돼야 돼요. 강제로. 그거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주변을 돌아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누구지 하면 다 기버예요. 진짜 최상위 사실 부자들은 기버잖아요. 기버예요. 그리고 또 최하위의 그 사람들도 기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기버가 되고 주변에 정말 좋은 기버들을 두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좋은 에너지는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이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간에 어떻게든 뭔가 도와주려고요. 뭘 도와줄까? 진짜 뭘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와줄게. 예를 들어 친구 중에 건물 하면은 내가 네 돈 벌면 내가 건물 해줄게. 그냥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세일즈 잘하면 내가 세일즈 해줄게. 그럼 저는 뭘 잘하냐면 좀 마케팅 잘하니까 너희가 사업 런칭할 때마다 내가 마케팅 해줄게 하면은 이게 남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큰 세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버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관계와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기버로서의 네트워크가 정말 성장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에너지 덕분에도 잘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니테이커님 앞으로도 계정 많이 보시면서 그 주변에 또 좋은 분들도 함께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님이 하시는 뭔가 일에 진짜 기버로서의 퍼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채널을 다 가보시면은 왜 기버인지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머니테이커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뭐 운영하시는 채널이나 이런 거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머니테이커 채널을 한번 와주세요. 유튜브가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무료 강의들, 무료 자료들 다 다운받아 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없나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인풋을 넣는 거예요. 인풋을 넣어야지 내가 나중에 실행할 때 견고한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공했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했는데 대표님이 정말 깔끔하게 지금 인터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대표님의 채널도 너무 성장하고 기대하고 저도 구독하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머니테이커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 책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